안녕하십니까. 이조 TV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일 관계는 순풍과 역풍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갈 때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의 한일 관계에 문제가 많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거의 최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동서대학교의 우리나라의 일본 문제 전문가이신 김대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다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팩트를 중심으로 경제, 교류 이런 부분을 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 제재, 경제 보복이죠. 경제 보복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또 분노해 있고, 정부가 관제 민족주의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발 가짜 뉴스도 많고, 또 정부가 일으키는 관제 민족주의는 부작용도 여기저기 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런에서는 김대식 교수를 모시고 팩트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한일 간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일본도 손해가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도 손해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일본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금융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무역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또 일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금액이 약 3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어느 정도냐? 540억 달러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매년 2조 이상, 24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240억의 무역 적자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흑자를 본 적도 있습니까?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54년 동안. 54년에 경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일본에 돈을 더 번 일은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6,04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08조 원 정도 누적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올해 수치는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5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총 수출 금액, 일본으로 봐서 총 수출 금액입니다. 31조 6,559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343조 9천억이니까 34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냐? 2조 1,958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23조 9천억 정도가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한 겁니다.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수출 금액의 6.9%가 한국으로 수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일본으로 어느 정도 수출을 했느냐? 예. 1조 3,716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4조 9천억, 15조 정도를 수출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8조 7천억 정도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기들인데는 대단한 국가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1년에 6조 5천억 정도 이익을 봅니다. 미국하고 교류해서. 두 번째가 홍콩입니다. 3조 6천억 정도 흑자를 봅니다. 일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2조 2천억 정도 무역 흑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3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로 봐서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국가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고요. 이번 그 한일 경제 이 사태 이후에 한국 시장의 반도체 부분 수출이 일본으로 봐서 급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재무성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에 무역 흑자,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해서 흑자가 87.4%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협회가 있습니다. 무역협회 통계를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도체 장비가 66.5%가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7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봐서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대단한 국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일본 아니겠습니까? 글쎄, 저도 생각해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은 일본에서 무역 적자를 제일 많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다도 일본에서 적자가 많고 3위가 카타르인데 카타르보다도 우리가 일본에서 적자가 많고 그 다음에 4위가 쿠웨이트입니다. 전부 이 산유국이잖아요. 그리고 5위가 이제 이 독일인데 일본에서 무역 적자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일본에서 우리가 빚은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게 좀 복잡합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 돈이 24조 7천억 정도가 한국 지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대출해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24조 7천억. 이것은 직접 대출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증권이라든지 또 건물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것이 833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100조 정도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간접 자본이 100조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것은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 각국 은행이 다른 나라에서 일본과 관련된 은행, 그러니까 일본은행,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그 어떻게 대출해 주었느냐 이런 보는 이런 표가 있어요. 한국 내에서 대출하는 게 234억 9천만 달러. 그 다음에 한국 밖에서 대출해 준 게 337억 3천만 달러. 요걸 두 개를 합하면은 572억 2천만 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돈이 약 들어와 있는 게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527조. 아니 그 BIS 기준으로 봤을 그리고 그 대출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한 100조 정도. 우리나라에 일본 돈이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돈이 합해서 100조 정도 된단 말이죠. 100조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한국에서 이 돈을 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이제 뺄 수 있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해 준 돈, 예. 24조, 아까 말씀한 대로 7천억 정도. 예. 이거는 이제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빼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빌려 쓴 기업들이 조금 곤란해지겠죠. 예. 예, 예. 그 우리나라 자본이 일본 주식에 투자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883억 달러, 약 100조 정도가 되는 이 돈은 공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바로 빼나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100조 투자한 돈은 뭐 부동산을 샀다든지 뭐 공장에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현금으로 빼가기는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해도 그 개인적인 돈인데 뭐 손해보고 이렇게 뽑아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대출해 준 돈 이거 주식 투자한 것이 좀 걱정이죠. 주식을 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빼가면은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돈의 증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규모는 지금 그리고 또 일본이 증권에 투자한 돈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의 증시 규모는 1572조 정도 됩니다. 1572조. 예. 그래서 일본이 증권에 투자한 돈은 39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증권에 투자한 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는 2.5%에서 3% 수준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다 빼간다고 해도 숫자로 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한일 관계가 빨리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경상수지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경상수지가 우리가 한때 이 100억 달러가 이렇게 흑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해 4월 기준에서 마이너스 6억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정도로 이 적자로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일본 돈이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러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처대조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을 비교하면은 한 30억 불 정도의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에 투자를 안 합니까? 물론 투자합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은 국민연금만 보면은 대일본 투자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696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 돈이 약 7조 4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에 투자한 돈이 그 정도 되고 말이야. 이제 국민연금만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는 그 정도 하고 현재 일본인이 우리나라 체류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애국인, 그러니까 관광객을 빼고요. 애국인이 236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류하고 있느냐? 6만 878명. 그러니까는 2.6%가 살고. 그러니까 일본인이 약 한 7만 명 가량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6만 명에서 7만 명 사이에 이게 관광객 빼고 이렇게 체류하고 있다. 관광객은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객은 우리가 한 해 장관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얼마나 나간 줄 아십니까? 글쎄 한 뭐 몇백만 안 나갑니까? 놀랍게도 2,800만 명이 나갑니다. 국민 반이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반 이상이 지금 해외를 여행을 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갔느냐? 753만 명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는 게 753만 명인데. 그러면 일본에서 예. 오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얼마나? 이게 자 292만 명, 약 300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 오고 700만 명 나가는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엄청난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죠. 벌써 예. 이 숫자로만 봐도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러네요. 결과 아닙니까? 예. 문제는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나가서 쓰는 돈과 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쓰는 돈, 예. 어디가 많겠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400, 그래서 관광 적자가 되는 거죠. 한 400만 정도 더 나가니까. 그러면 현재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 저기 애국 기업이 작년 말 현재 14,57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예. 일본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느냐? 2,458개. 그러니까 약 2,50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요? 그렇습니다. 2,50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2,500개. 15,000개 중에서 2,500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뭐 유니클로, 불매운동이다, 뭐 롯데가 일본 거냐 우리 거냐 뭐 이런 것이 따진다는 게 지금 의미 없게 됐구만요. 예, 우리 금융시장이 예.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000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15,000개의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유니클로 기업이 일본 기업이냐? 일본 기업 맞죠. 예. 그러나 롯데가 여기에 49%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전국에 187개의 점포가 있는데 우리 국민 5,300명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 일본 거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 이게 이미 글로벌화 됐구만. 글로벌하게 됐다고 봐야죠. 예, 만약 우리 유니클로 불매운동 하면 우리 한 5천여 명이 그날로 실업자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에 2명씩만 생각해도 예. 한 10,000명 정도 이런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 문제는 일본과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 정치 외교적으로 이걸 빨리 풀어야지 이걸 경제전쟁을 자꾸 끌고 가면 우리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죠. 예. 또 물론 일본도 뭐 손해를 보겠지만은 크게 보면 이 문제는 빨리 외교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수습하는 게 옳지 정부가 쓸데없이 앞장서서 민족 감정 일으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 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우리 국민은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까? 더 나아가 정부는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업을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지만 역사에만 매달리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일본과 협력과 경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실리보다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일 감정을 키울수록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역시 자극받을 것이고 아베 내각이 경제 보복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대강 대치보다는 명분을 축적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관계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싱글 앨범이 일본에서 무려 100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싸움은 이성적인 쪽이 오래 버티고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